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벌이는 사기 행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 3.1절 일본의 국기인 히노마루를 걸어 논란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일본인이라 주장했고 조센징, 대깨문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 이 사람이 목사라는 것이 JTBC 보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설교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그 내용이 황당합니다. 한일 우호 관계 표식을 하기 위해 응원하기 위해 3.1절에 히노마루를 걸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장기가 함께 있었다면 어우러졌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이완용과 데라우치를 찬양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 근대화론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교회 목사 설교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교회의 위치는 물론이고 어느 교단 소속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다큐 나는 신이다가 커다란 화제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3.1절 일장기 목사가 출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법원 캄보디아인 7명에게 임시 지급 명령, 강제 성매매 피해 배상 판결. 지난 2월 일본에서 황당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의 내용을 어느 일본인의 트위터 글로 살펴보겠습니다. 웨이트리스에 일이 있다고 속아서 아카우 온천에서 매출을 당한 캄보디아 여성 7명에 대해 지방법원은 일본에서 일한다는 것은 매춘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강제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890만엔 손해배상 청구 기각, 단 1인당 17만엔 체불 임금만 인정. 일본 법원은 일본에 일하러 온다는 것을 당연한 매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도 이와 비슷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료라고 설명한 학비를 요구, 마에바시 피난 우크라이나 학생에게 무료라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학비를 내놓으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마현 마에바시에 위치한 일본 아카데미를 지난해 5월부터 다니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 중 일부는 6개월에서 1년간은 학비가 무료라는 이야기를 입학 전 전달받았는데 4개월 정도가 지난 9월 일본에 온 시기에 관계없이 학비를 청구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학교 등을 운영 중인 일본 아카데미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신원 보증인 역할을 하며 38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일본 아카데미 시미즈 마스미 이사장은 지난 2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 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집세, 세금 등이 모두 무료다. 아시아인들은 모두 자신의 돈으로 하고 있다. 라며 확실히 말해 난민 귀족입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에 학생 측은 난민 귀족은 모욕을 주기 위해 한 말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학생을 더 받기 위한 학원 측의 거짓말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 줄어드는 일본, 베트남 노동자 점령. 일본에서 베트남 노동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말 시점에서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182만 272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국적을 살펴보면 베트남이 25.4%로 중국을 뛰어넘으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에게 밀려 21.2%로 2위가 됐고 그 뒤로 필리핀 11.3%, 브라질 7.4% 순입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 일하러 가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속아서 가고 있습니다. 기사의 일부분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유학생의 상당수는 생계형으로 멀리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언급. 젊은이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생활을 즐기고 매달 쉽게 20만엔을 벌 수 있다는 유학센터 광고에 현혹돼 큰 빚을 내서라도 중개 수수료와 유학비용, 여비 등을 지불하지만 현실은 광고의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 온 뒤에야 이들은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시간이 법으로 제한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일주일에 2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장기 휴가 기간은 주 40시간까지라며 이런 제한 아래 매달 쉽게 20만엔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본에 남아 일하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설계이자 목표다. 일본에 머물 기회를 얻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체류 기한이 지난 뒤 불법 체류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시스템은 하나의 산업이 됐습니다. 일본의 유학원 또는 취업 브로커 등은 돈을 벌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국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외국인의 일본 유입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아서 일본에 온 외국인 노동자는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불량 베트남인 보도이가 일으키는 문제들, 싸고 편리한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현대 노예제 속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현 시대에 노예 취급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일본 사회는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인해 많은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오카야마현 어느 어촌 마을의 모습입니다. 현대 일본 지방사회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능 실습생으로 일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습생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알바 시간이 정해진 유학생의 경우 업체가 장시간 일하게 해주는 대신 저렴한 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보도이라는 말은 베트남어로 병사를 의미하고 일본에서는 근무지를 이탈해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불법 체류자가 되는 베트남인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차별, 부당 대우, 저렴한 급여 등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기사에서는 2차 대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말한다면 기능 실습 제도의 구조는 2차 대전 당시의 위안부 제도와 다소 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나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위안부를 모으거나 강제 연행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민간 업체들이 대개 거짓말로 좋은 조건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블랙 직장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민간업자의 문제로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교활한 논리를 주장할 여지가 일정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능 실습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설계를 실시한 것은 국가입니다.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민간업자이며 정부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묵인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밑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한 것은 민간이지만 시스템을 만들고 지시를 내린 장본인은 일본 정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무대를 100년 전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일본 제국은 한국을 침략했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 위안부로 보내거나 노동을 시켰습니다. 물론 노동의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책임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기업 참여, 일본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국제법적으로 1965년 합의 한국이 어겼다. 이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했다. 일본에게 과거사 사죄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본 정부가 한 말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재단이 일본 기업 배상 대신 진영공 해법 발표, 박 외무상 악순환의 골이 끊어야 한다.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이어 역대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고 일부 진보 언론은 일본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앞서 캄보디아인, 우크라이나인, 베트남인의 일본에서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만행은 10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피해자분들은 수십 년간 싸워왔고 드디어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을 부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게 됐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라는 굴욕적인 외교를 펼쳤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굴욕을 넘어 나라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만 본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다음에 일어날 대참사는 무엇이 될까요?